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 서치 인풋 컴포넌트부터 시작해서 서치 뷰 페이지까지 마이그레이션 작업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 서치 뷰 내부에선 서치 인풋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스크립트 셋업 함수로 바꿔줍니다. 스크립트 셋업 태그로 바꿔줬기 때문에 익스포트 디포트가 다음처럼 오류 메시지로 표기됩니다. 데이터 안에 표현된 인풋과 코어츠를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레프 함수를 가져오고요. 인풋과 코어츠를 리액티비티한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서치 인풋 내부에 언서치 인풋 메소드 내부를 보면 언서치 스타트와 언서치 엔드를 이벤트 에밋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emit은 컴포지션 API에서 define emit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가져다가 이 컴포넌트 외부로 발산시킬 이벤트를 정의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emit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define emit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로 커스텀 이벤트를 담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담아주고 메소드 내부에 있었던 언설치 인풋을 바깥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로 이벤트 발생시켰던 부분을 디스 컨텍스트를 없애고 그대로 emit 함수를 호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태값은 함수 내부에서 참조할 때 이 value 키로 값을 읽어야 합니다. 네,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설치 인풋이 쓰이는 서치 뷰도 같이 변경합니다. 내부에서 컴퓨티드와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티드와 ref를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치 인풋 때와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셋업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익스포트 디포트 내부에 있었던 값 중 필요한 값들을 컴포지션 API로 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내부에 있었던 서치 인풋과 베이스 인디케이터, 베이스 카드는 컴포넌트 키가 컴포지션 API 내부에서는 별도로 선언하지 않아도 되므로 지워줍니다. 데이터 내부에 있었던 이제 서칭과 서치 리스트를 선언해줍니다. 박스 아이를 컴퓨티드 함수를 사용하여 컴포지션 API로 다시 선언해줍니다. 메소드를 컴포지션 API 쪽으로 옮겨줍니다.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패키지 제이슨에서 밥의 ES인데 파서를 빼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서치 뷰까지 바꿨고요. 이제 코어트 뷰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API를 사용할 때는 create namespace helpers는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랜덤 데이터를 ref를 사용하여서 선언해 줍니다. 메타는 이즈로딩은 false, fetch the let도 false로 꺼줬습니다. 지금 라우터와 라우트 객체를 참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컴포지션 API에서 뷰 라우트에서 유저 라우터와 유저 라우트를 가져옵니다. 유저 스토어도 뷰엑스에서 참조하여 가져옵니다. 코어트 props가 props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define props로 정의해줍니다. 데이터도 없애고 랜덤, 이제 favorite quote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군요. 메서드도 바깥으로 빼주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값들을 내부로 가지고 오고 여기서 디스 참조하고 있었던 부분을 삭제해줍니다. 디스 랜덤을 랜덤의 밸류 값을 참조하도록 수정해줍니다. 디스다 라우터 객체를 참조하던 부분을 라우터 푸시로 변경해줍니다. 원클릭 랜덤도 지우겠습니다. 체크이지 페이브릿 코트 함수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디스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화살표 함수로 바꿔줍니다. 디스다 코어트 아이디를 참조하는 걸 봐서 컴퓨티드 값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라우트 객체의 파람제 아이디, 코어트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군요. 그러면 라우트의 파람스 아이디를 참조하도록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디스 참조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 맵 액션 부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지션 API에서 가지고 올 때 로드 코어트 데이터만 유즈 스토어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토어 디스패치 하실 때 스트링 값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자.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 모듈에 로드 코어트 데이터를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스토어에 디스패치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미리 각 모듈에 작성해 놨었던 이 액션 쓰인 로드 코어트 데이터를 디스패치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로드 코드 데이터의 두 번째 인지로 들어가는 아이디를 우리가 컴포지션 API에서 작성해 줬었던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지 값으로 받을 수 있게끔 변경해 줍니다. 맵 게터와 맵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컴포지션 API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우터.js에서 스토어의 특정 모듈에 있는 게터를 가지고 올 때 다음처럼 가지고 온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quote by id 게터는 다음처럼 to getters의 코드 모듈에 코드 바이 id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컴포지션 API에서는 created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unmounted lifecycle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이 내부에 기존에 있었던 값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옮겼으면 export default 처리해줬었던 이전 옵션 API 선언 부분을 삭제해줍니다. 네,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스토어에서 각각 모듈의 상태값을 불러올 때는 다음처럼 state의 namespace의 이름 그리고 상태값 이렇게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렇게 하고 앱을 실행했을 때 다른 상대값들은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코어트 값만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어트 바이 아이디가 컴퓨티드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코어트 바이 아이디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 값이 코어트 아이디가 변경됐을 당시에 다시 한번 값이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리액티비티한 함수의 반환값으로 만들어줬고, 따라서 언마운티드 내부에서 참조되고 있었던 코어트 값도 그냥 코어트가 아닌 코어트 밸류 값으로 값을 참조할 수 있게 변경해 주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페이보릿 뷰도 빨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내부에 있었던 코어츠는 left로, 네임은 없애줍니다. 메소드에 있었던 get favorite quote부터 거꾸로 뺍니다. 원래 내부에 있었던 함수 body인 try catch문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디스 참조되어 있는 부분을 코어츠의 밸류 값으로 변경해줍니다. 메소드와 데이터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기존에 created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get favorite quote를 그대로 값으로 빼줍니다. 변환이 완료됐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페이지들인 페이버릿 페이지, 쿼트 페이지, 서치 페이지, 홈페이지까지 컴포지션 API를 변경해 봤습니다. 우리가 리액트나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쓰는 것처럼 화살표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마치 리액트 훅을 쓰는 것처럼 유즈 라우트, 유즈 라우터, 유즈 스토어와 같은 틀을 사용하는 것 같은 문법들을 뷰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별도로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서 익스포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선언되어 있었던 이런 변수들은 템플릿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참조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컴포지션 API의 장점입니다. 네, 오늘은 Vuex를 사용해가지고 내부에서 컴포넌트 내부에서 스토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컴포지션 API에서 어떻게 변경해 주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뷰3에서 공식적인 상태 관리 도구로 지정한 피니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Vuex를 사용했었던 부분을 피니아 사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